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주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고민박사, 우리 곰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장소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중에서도 저희 아이의 방, 물론 지금 이제 아이는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은 빈 방인데요. 이 의자는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방에 있어도 혼자 있고 싶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왜냐면 요게 이제 에그 체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큰 쿠션을 대고 이게 좀 앞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속으로 푹 들어가면 이제 소리도 다 흡수가 돼서 왠지 모르게 이 공간이 굉장히 조용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찍으면서 옛날 상념에도 사로잡히고, 또 오늘의 이런 조금은 좀 이런, 사실 저도 오늘은 좀 감정이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이 공식적으로 폐쇄병동 운영을 종료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래로 어떤 의미에서는 23년에 걸쳐서 만 23년 동안을 입원 환자를 꾸준히 봐왔는데요. 제가 완전히 병아리 정신과 의사일 때부터 입원 환자를 외래 환자와 항상 같이 봐왔었는데,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입원 환자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내일부터 이제 외래 환자를 보는데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신과 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뭐 이런 어떤 특히 그런 병들인 경우에, 물론 증상이 심할 때인 경우지만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족과 보호자가 버거워하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를 위험하게 여길 때 그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동, 입원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잘 치료가 되면은 또 이제 외래로 꾸준히 또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이제 제 선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의사로서 참 착잡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2017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7년에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제가 볼 때는 뭐 환자도 그렇고 환자의 가족도 그렇고 정신과 의사들, 특히나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같이 보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그건 이제 개악인데요. 개악. 개정이 아니라 개악인데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에 어떤 영향을 받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법안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리고 뭐 인권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대의명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위한 그냥 탁상공론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그런 기습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전 정권에서는 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법 개정이 쉬운 거는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입원 병동에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됐어야 할 어떤 그런 환자들이 어떤 사회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환자를 돌보는 가족조차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가족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가족과 보호자들이 와서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데
현행법상에서 정신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행법이 이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지쳤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입원을 시키는 사람들이 언제 정신과에서 입원을 결정하죠. 또는 또 가족과 보호자도 입원을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뜻이 좋다고 계속 어떤 그런 어떤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의미는 없다고 여겨져서 병동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는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마지막까지 같이 하시다가 헤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요. 또 우리 또 거쳐갔던 직원분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한 마음으로 카리스마 있게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냥 꿋꿋하게 병동을 지켜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리더였다는 점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 의원이 속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그래도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병동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속한 도에서는 이제 그런 의료기관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물론 요즘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주눅들게 되고 위축들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정신과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어떤 그런 세팅이 크게 바뀐다는 면에서 이제 그래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착잡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 모초에서 이제 토크 컨설트라는 거를 하게 돼 있어서 그 토크 컨설트를 이제 앞두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면 다음 주에는 제가 토크 컨설트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또 정리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그런 포스트잇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적어 놓으면 그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그 질문을 뜯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즉석에서 해주는, 그렇지만 이제 먼저 질문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질문지를 좀 먼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질문들을 보니까 다들 전반적으로 힘들긴 한데 정신과 약을 안 먹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게 참 많은 반복되는 질문의 테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느냐?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죠. 그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고 뭐 그런 방법이 있다면야 같이 지혜를 짜내 보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을 때 또 그런 지혜로움에 항상 노력 없이 그런 해결 방법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얽히고 설킨 만큼 내가 개인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자주 이렇게 같이 얘기하게 되는 게, 뭐 의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좋은 팔자랑 나쁜 팔자 중에서 이 좋은 팔자라는 게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게 좋은 팔자가 아니다. 나쁜 일 적게 생기는 게 좋은 팔자다. 나쁜 일을 적게 경험한다는 것은 나쁜 감정을 덜 느끼는 거니까 나쁜 감정을 덜 느끼는 부분을 약으로 하는 게 정신과고 나쁜 감정을 덜 느끼는 부분을 맨몸뚱아리로 수련하는 게 그게 명상이 됐든 참선이 됐든 뭐 요가 수련이 됐든 뭐 그런 방법일 거고 또 그런 인식하지 않으려고 내가 몸 데미지는 다 받았어. 근데 인식하지 않으려고 딴 것에 정신을 팔게끔 해보는 뭐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정신을 파는 거죠 그쪽으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내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론 그런 힘든 감정들을 느끼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들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어른들을 모델링하면서 배우게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살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탓이 아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쌓이게 된 부분들이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책감을 갖는 분들에게도 절대로 그런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잔소리처럼 드리는데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억울하지만 내 몸이 다쳐서 고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살다 보면 사건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자잘하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쌓았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또 괜찮은 감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사실 약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물론 뭐 쉽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친한 환자분들하고는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와서 병원에 오는 것도 뭐 에너지를 써야 되죠. 또 병원에 와서 기다리는 것도 또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약을 타서 집에 가서 또 그때그때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연들을 가게 되고, 뭐 이번엔 토크 콘서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가게 되긴 하지만, 어, 이렇게 강연들을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안 먹고 지금 내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신과에 일단 잘 오시지 않죠. 그리고 정신과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문제를 최대한 회피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있는 사람보다는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저는 이렇게 저희 병원에 이렇게 와서 짧으면 1시간, 길면 뭐 더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용기가 있고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신과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시죠. 그것도 저도 좀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환자분들 그런 대기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보는 창에는 그 대기 시간이 뜨거든요. 근데 과연 나라면 이렇게 기다렸을까? 그냥 중간에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정신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 정신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대기 시간들, 긴 대기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참을성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용기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힘들게 됐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겪은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운 없게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본인이 해결하려고 병원에 오신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소년들이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는 정신과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자기가 그래서 검색해갖고 용돈 모아서 찾아왔다고, 그럴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청소년들이, 그게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왔을 때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약을 처방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부모들이 와서 우리 애를 왜 정신병자 만드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는 자기결정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럴 때는 부모님께 여쭤보고 오라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면 내가 잘 설명드리겠다고. 근데 한 반은 소용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쓸쓸하게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는데, 참 그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중에는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좀 의논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냐 그러면 아니래요. 그렇지만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 치료비는 어떡하냐고 그러면 자기가 알바해서 마련을 하겠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래에 환자분들이 오시고 환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차례가 돼서 돌아오실 때 저는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한 마음도 많고요. 저는 한 분 한 분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참을성도 많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용기도 많은,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용기도 많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용기를 발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참을성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여갖고 힘들게 되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서 힘들어졌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 풀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저희 병원의 입원 병동을 운영을 종료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찹찹해지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정책들을 형편없이 정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적개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자책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시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 대한 미안함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더없이 크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병원의 시즌2죠. 앞으로는 어쨌든 더 외래로 오시는 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외래 오시는 분들한테 다 쓸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일들이 노력과는 상관없이도 잘 풀리는 그런 나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